뉴스회전 인터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조 후보님 뭐 구체적으로 오늘 그 관련 사안 여쭤보기 전에요. 방금 그 논쟁 들으셨지만 네. 정치보복 논란 어떻게 보세요? 조 후보님 보시기에는. 뭐 원칙적으로 우리공화당 입장하고 같은 입장을 얘기했는데 예. 전략적으로는 윤석열이 정말 잘못했다. 예, 어떤 윤석열 부분에서? 후보가 예, 지금 그 소위 좌쪽에 예. 이재명 후보 좌쪽이 약간 결집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예. 호남도 그렇고 아마 이번 이 발언으로 대단히 결집이 될 거다. 예. 또 청와대에서 직접 사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정치 이슈화가 된다. 예. 오른쪽은 뭐 표 결집이 어느 정도 윤석열 지지할 사람은 어느 정도 예. 가 있는데 예. 중도나 좌쪽에 대한 영향이 대단히 크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뭐 붉은 좌파, 붉은 적폐 청산 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우선 범죄 문제는 예. 뭐 예를 들어서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쌍거리 특검하자. 예. 윤이나 이나 같이 특검하자 이런 얘기고. 예. 뭐 권력 게이트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울산시장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의혹들이든 범죄 사실로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 공화당 얘기하는 붉은 적폐는 체제, 자유민주 체제 반하는 그러한 정책이나 혹은 법 혹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적폐를 넣어서 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 그 윤석열 후보도 우리는 적폐로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뭐 문재인 정권이야 정권 담당자니까 예. 뭐 제가 얘기했는 체제나 시장 경제에 반하는 그런 악법, 악행, 악습을 없애자는 예. 거고 윤석열 후보는 보수 계멸의 주체자잖아요. 예. 사실은 예. 우리 입장에 봐서는 두 쪽 다 적폐 대상인데 예. 아무튼 뭐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뭐 좌파 성향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예. 그런 후보를 뽑아놓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예. 우리는 둘 다 적폐인데. 그럼 조 후보님 보시기에는 윤석열 후보도 적폐라면 지금 이 정권과의 어떤 관계 혹은 차기 대선의 구도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뭐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예.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발언이거든요. 예.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의 차별화를 두겠다는 거고 예.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이번에 뭐 적폐청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격이다. 그래서 예.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후보로서의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가 아니다. 예. 정권 교대다 이래 보는 입장을 갖고 예.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양보했어도 예. 단일 후보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을 가졌고 공문으로도 권영세 선대본부장한테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결국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예. 뭐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뭐 우리는 뭐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라. 예. 이번에 이 발언 또 선거 30일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선거 정권 교체 방향으로 가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정권 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는 입장이고 뭐 호남의 지지율을 정치공학적으로가 우리가 보더라도 호남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전략적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전략적 선택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저는 지금 여론조사는 그래도 박빙 우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호남을 대입시켜 보면은 예. 다르죠.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 25% 가까이 예. 나오던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호남에 있는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선거 투표일까지는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예. 하고 있을 거다. 예. 우리 공화당의 분석에 의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쪽이 지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계세요? 단일 예. 후보를 야권 전체 단일 후보를 해도 예. 이길까 말까 하다. 예. 그런데 오늘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범죄 문제는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게 맞고 예. 그것도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검찰총장 정도 했으면은 중립성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이게 뭐 본인이 사실은 적폐 청산한다고 칼을 휘두른 사람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그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뭐 그 말 맞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적폐 알면서 놔두고 나왔나? 예. 거기는 우리 공화당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양당에 매몰되니까 예. 거대 여당, 거대 야당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떠한 후보, 뭐 굉장히 혐의 많은 후보, 예. 뭐 우리 뭐 옛날 말로 수신제가 예. 치국 평천하락하는데 예.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안 된 사람을 내세워도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양당으로 투표를 찍을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 헌법적 가치인 국민들의 그 주권자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힘들다. 예. 몰아가는 상황으로 예. 되니까. 뭐 그런 입장에서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은 후보 아마 곧 이제 13, 14일 날 후보 등록할 겁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됐고 안철수 후보가 뭐 차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했다 준비됐다 하는데 예. 돈은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공보가 많이 들어가요. 아, 예. 공보는 우리가 벌써 이미 계약을 끝냈거든요. 예. 대부분의 선거 자금이 선거 준비 다 끝내셨다 이 다 말씀이시죠? 끝내고 예. 뭐 등록 서류 다 끝내놓고 지금 있는데 뭐 국민의힘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은 저는 야권 단일화가 해도 이기기 힘든 선거다 이래 보는데 약간 그 여론조사의 예. 허상에 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매몰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예. 저런 발언은 소위 여권 예. 좌파들의 결집을 시켜주는 예. 발언이잖아요. 예. 그거는 후보로서도 그렇고 후보 참모들도 저런 발언이 나오면은 뭐 아무튼 다른 얘기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저건 예. 잘못한 발언이에요. 근데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예. 맞는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실수한 거다 이래 보는 거죠. 조 후보님께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만약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가 안 된다면 지금 조 후보님은 윤석열 후보를 그도 역시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있고 조 후보님이 단일화가 안 된다면 어느 후보를 어떻게 지지해야 됩니까? 조 후보님 보시기에는. 조원진 지지하면 되죠. 제가 후보잖아요. 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조 후보님이 대선 승리를 만약에 못 하신다고 어떤 가정을 한다면 한쪽은 적폐고 아까 근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재명으로 바꾼다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바꿈이 윤석열 후보만큼 의미가 있다는 뜻으로 제가 해석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어떤 다르죠. 왜냐하면은 뭐 저는 제 생각은 이재명 후보는 아웃이고 예. 그다음에 소위 윤석열 후보도 지금 자기가 우파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런 범주로 봐서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제가 낫겠죠. 예. 실질적인 예. 자유우파로서의 기본적인 예. 생각이나 또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나 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보는 시각이나 또 체제 문제, 예. 또 자유시장 경제 문제, 또 우리 안보 문제 이런 거를 봐서는 우리 공화당이 오른쪽에 딱 중간에 있다 이래 보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언론 방송에서는 우리를 자꾸 극우로 모는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언론 쪽에서 극으로 몬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태극기 집회를 끊임없이 어떤 지금 우리가 223차 했죠. 예. 태극기 집회 자체의 성격을 극우적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분들 태극기 집회 와 보시면 알아요. 예. 그분 우리가 지금 60대 이상, 60대 이하가 우리 당은 한 반반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이제 지금 기록대가 있는 2021년 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국민의당의 당원이 20배입니다. 예. 정의당이 한 6배가 돼요. 지금 당원이요? 예. 그러고도 10만 명 이상이 더 늘었어요, 당원이. 예. 책임 당원도 그렇고. 이제 그게 헌법적 가치라는 게 국민 주권자로서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당의 자유적인 활동, 정당이 헌법이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 봐서는 우리 공화당을 여론조사에 안 넣는다. 예. 혹은 또 토론이나 이런 분들 빼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 이래 보는 예. 거고요.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느꼈죠. 이제 요즘은 뭐 방송도 있지만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우리 태극기 집회 하면은 뭐 수십만 수백만이 보는 거니까 그런 걸 보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우리는 뭐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 이렇게 칭하고 또 생각이 다른 분도 있지만은 그러한 분에 대한 실체, 또 체제 자유민주 체제 침탈이나 자유시장 경제 침탈, 소득주도 성장의 그 잘못된 그런 뭐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 용기 없는 그런 부분. 또 좌파 정권하고 투쟁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알리고 또 하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절차 과정 또 그런 불법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있죠. 조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요새 뵈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유영하 변호사만 대통령께서 뵈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근황을 물어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만간 어떤 입장 발표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대통령께서 국민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메시지를 내시겠죠. 어떤 종류가 될 것이라고 그게 이제 예상하십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평범한 국민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내실 건지 그거는 이제 그분이 하실 문제고. 조 후보님은 어떤 친박 계열의 어떤 수장, 자장으로 평가받으시는데 어떤 쪽으로 자장들이 많은데 다 도망가가지고 저 혼자 남으니까 저 혼자 자장 됐었어요. 근데 어떤 쪽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세요? 조 의원님 보시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께서 뭐 이재명 후보 도와주라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다. 그리고 그 고민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적 어떤 메시지를 담을까 말까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지난 총선 때는 거대 야당으로 뭉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전신이 대통령 말씀을 안 들었죠. 그냥 바깥에 있는 소위 그 우파 세력들을 발로 차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깊으시겠죠.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인간적으로 뭐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분이야 뭐 어차피 국가나 국민만 생각하는 분이니까 뭐 그 판단은 그분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조 의원님 오늘 시간이 짧은데요. 이 사실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려고 준비했었는데 시간 때문에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를 좀 국민들에게 설득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잠깐. 아무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 부분이 헌법적 가치고 또 자유시장 경제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됐고 한미동맹을 통한 국가난 안보 뭐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또 지금 나와 있는 거대 양당 후보보다는 도덕적으로나 또 실질적인 경험상으로도 제가 노동법이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아마 다른 후보에 비해서 나을 거다. 그래서 안정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서민들을 이 양당 후보들이 제대로 아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후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